예, 대통령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왔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도 6일째입니다. 그런데 어제 갤럽에서 나온 첫 주 성적표가 주목할 만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51%가 나왔고 김문수 후보 29%, 이준석 후보 8% 나왔습니다. 최 교수님, 과반 넘긴 건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과반 넘긴 건 처음이죠. 그래서 대세론이 점점점 굳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가 앞으로 네.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이렇게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계속 유지해 가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정책적 부분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지금 네. 이재명 후보도 유세하면서 집중 유세하면서 대체적으로 지역에 맞는 공약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앞서 나가는 후보가 정책적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지지율을 계속 끌고 나가는. 그리고 대세론이 한번 붙게 되면 그쪽으로 더 많은 표가 몰리게 돼요. 특히 이제 중도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대세 후보에 대해서 좀 더 지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물론 뭐 선거 결과에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이 대세론이 굳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고 더 높아질 것으로 보시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대체적으로 대선 전의 여론조사 결과보다 실제 득표율이 높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경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보다 높게 나와서 그냥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은 득표를 했잖아요. 퍼센테이지로. 그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김문수 후보가 이 단일화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서인지 29%로 나왔죠. 사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컨벤션 효과도 기대를 했는데요. 홍 전 의원님. 네. 29%. 그 이전에 다른 후보들이랑 합친 값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선 초기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기대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였고, 그다음에 이제 경선을 위한 컨벤션 효과였는데 사법 리스크 네.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5월 1일 파기환송심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협박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연기되면서 이제 거의 사실상 사라지는 분위기고, 사실 컨벤션 효과도 기대했던 것만큼 특히 마지막에 한덕수 후보와 있던 단일화가 네. 사실은 좀 비민주적으로 비춰진 그런 모양새가 있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제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론조사가 크게 보면은 전화 면접원이 하는 여론조사가 있고 ARS 기계음으로 하고 있는데, 확실히 ARS하고 전화 면접원 여론조사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샤이 국힘 분들이 지금 현재 전화 면접에 대해서는 잘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ARS는 응답을 하기 때문에 ARS 관련된 여론조사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 좁혀져 있다. 그래서 추세는 확실히 좀 속도는 느리지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어떤 효과는 분명히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그 국민들이 합리적이보다는 좀 감정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어떤 그런 성정을 가진 국민들이고, 특히 그 감정 면에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동정 여론이고 하나는 이제 견제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인 승리 이야기다가 이제는 좀 로킥으로 반드시 승리라는 좀 구도 바꾸었지만, 특히 견제 심리는 지금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입법 폭주, 예산 폭주, 그리고 탄핵 폭주를 통해서 이렇게 국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제 행정부 더 나아가서는 사업부로도 만약에 장악하게 되면 이제 정말 이재명 민주당의 어떤 독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가 저는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굉장히 국민들에게 많이 좀 자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 전 의원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과반을 넘긴 지지율이 나오니까요. 경계령이 실제로 좀 내려진 분위기입니다. 당 밖에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미니멈 55%를 김문수 후보가 25%에서 35% 차이를 얻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우리 박지원 원장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골프하고 선거는 목에 쳐들면 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이어야 합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양자 또는 삼자 대결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치열한 백병전에 대비한 긴장과 각오로 민주 진영의 전열을 정비해야
합니다. 미니멈 55%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유시민 작가가 지난 총선 때 의석수를 예측했던 기억이 나니까 이번에도 얼마나 이 근접한 수치일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는 고개 들면 진다, 뭐 자만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김민석 선대위원장도 점차 격차가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치훈 부대표님. 그러니까 지지율이 네. 투표율로 똑바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지율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지지해줬던 분들이 투표장으로 끝까지 향해야 그래서 표를 행사해야 그게 득표율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민주당에는 그 여론조사 지표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고 해서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는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끝까지 한 분 한 분 투표장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자만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해준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아마도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보통 이렇게 지지율이 잘 안 나올 때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진영에서 늘 샤이 뭐뭐 얘기합니다. 예. 샤이 보수가 숨어 있다, 샤이 진보가 숨어 있다 이렇게. 방금 홍 전 의원님도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제 주변에도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샤이에서 지금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지지하기 쪽팔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지하기 너무 부끄러운 후보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끝까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샤이 보수가 아닌 지금 약간 부끄러운 보수들, 정말 쪽팔려서 후보를 찍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끝까지 뭔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분들이 혹시나 투표장으로 향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뭔가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의 지지율 격차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도 뭔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굳건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샤이 국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열린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9%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다음 장을 보시면 사실 최종 득표는 24%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보수가 더 뭉친 효과라고 보이는데 박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샤이 보수와 부끄러운 보수는 결국 같은 이야기죠. 같은 겁니까? 그래서 네,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우리 후보를 지지하기가 조금은 민망한 부분들이 있지만 아무튼 최종적으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재명보다는 김문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거의 3배 가까운 실제 득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당장 지난 20대 대선을 좀 토파 본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종일관 리드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이준석 당시 대표는 정말 10% 이상 이길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1% 미만 격차가 났던 상황이었죠. 그런 것들이 각 진영의 어떤 절박감 그리고 마지막에 어쨌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만은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안티테제, 또 경제 심리 이런 복잡한 것들이 투표에서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9대 51이라고 본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도 팽배해 있는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이 끝까지 서로 방심하지 말고 국민들께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를 치열하게 어필하는 것이 앞으로 관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요, 보수 결집을 경계하는 이유 중엔 사전 투표가 평일에 치러진다. 이 부분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전 투표가 주말을 끼지 않은 평일 29일, 30일, 목, 금요일에 지금 치러지거든요. 평일 근무 시간에 사전 투표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인 4050 투표율이 좀 저조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 때문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최 교수님 좀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요일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내거나 점심시간에 해야 되건 줄이 아마 길게 설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4050 세대를 뭐 제가 알고 느끼기로는 기본적으로 이번엔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간절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란 세력, 소위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가를 엉망으로 망쳐놓은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엉망으로 망쳐놓은 반민주 세력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강하기 때문에 평일이라 하더라도 자기 시간을 내서 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일부에서는 반차를 내든 이런 방식으로라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뭐 주말이 아니고 그 평일날이기 때문에 좀 저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뭐랄까요,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좀 민주 세력으로 넘겨서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내가 일조를 하겠다는 그런 열정 때문에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요 사흘째 호남 행보로 집토끼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인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 어제 이재명 후보의 전북 익산 유세를 함께했습니다.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 있어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또 참된 진보주의자입니다. 저도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권오을 전 의원은 일찌감치 캠프에 합류를 했고요. 홍준표 전 지사를 지지했던 홍사모에 이어서 김상욱 의원까지 방금 공개 지지를 선언한 모습 보고 오신 겁니다. 홍 전 의원님. 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선 뭐 MB계 좌장으로 불리는 뭐 이재호 이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 만찬도 하고 계속 보수 인사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대응 전략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 할 때는 사실은 좀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캠페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보수 인사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사실 영향력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김상욱 의원은 원래 제 집으로 간 거예요. 원래 그 김상욱 의원이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선대에는 선대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울산 송철호 시장하고 관계가 있는데 느닷없이 국민공천은 이름으로 그 국민의힘으로 와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다가 지금 다시 민주당으로 이제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 민주당이 지금 이제 진보 정당이 아니라 마치 이제 좀 중도까지를 확실하게 좀 포용하는구나 이런 좀 느낌을 좀 주는 면이 분명히 좀 있죠. 거기다가 가장 좀 상징적인 게 지금 홍준표 지금 후보 그리고 이재호 이사장인데 물론 뭐 이재호 이사장 같은 경우는 농능과의 어떤 사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정체적인 어떤 만남에 대해서는 선을 딱 끊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보수 어떤 그 흡입 이런 어떤 움직임은 효과는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애초에 이야기했던 어떤 빅텐트의 어떤 논의들 뭐 예를 들면 손학규 전 지사라든지 또 여러 어떤 분야들에 대해서 특히 또 당내 화합에 대해서 남은 어떤 기간 동안에 가장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어떤 그런 분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